이거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20대들이 면접도 많이 보고 서류도 많이 쓰는데 합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공백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불안감 같은 부분들은 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런 불안감은 누구나 있죠. 네. 그건 뭐 저도 젊었을 때 있었고 지금 우리 집 애들 봐도 둘째가 지금 시험 공부하는데 작년에 시험 받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불안감에 희생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불안감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연료로 삼을 거냐 그게 중요하죠. 불안감을 자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건 내 몸에 부정적인 병처럼 퍼져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불안감을 즐겨서 어쩌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불안감이 다가오면 이 불안감을 역발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짜 뭐 온몸으로 부딪혀야 되겠다. 지금 불안감이 온다는 것은 내가 다시 이런 삶을 길게 또는 자주 누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반면교사로 삶으면 되는 거지. 네, 불안감을 좀 연료로 사용해서 그렇지. 열정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불안감 얘기하고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건 제 지인분 30대 여성분의 질문인데 평소에 막연한 불안감이나 압박감 등의 감정들을 종종 느끼곤 하는데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건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관념의 틀이 매우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이나 주변인과 미디어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관념들일 것 같은데 왠지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 할 것 같고 이 정도 월급은 받아야 할 것 같고 30대에는 결혼을 해야 할 것 같고 40대에는 집을 사야 할 것 같고 현재 그렇게 못 살고 있거나 그것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는 나에 대한 수치심을 비롯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을까봐 혹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 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늘 쫄아있는 내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폭력이나 관념 속에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만의 길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 명상 강좌 때도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하는 이 자기 머릿속에 회로 구조를 갖고 계시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자체가 나한테 문제 안 되거나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을 나한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은 이런 고민을 안 해. 그렇죠. 이런 고민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논리로는 안 풀려요. 이 세상에 논리로 안 풀리는 문제가 많아. 인생이 선문답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 자,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불안감이나 이런 남하고 비교하거나 이제 되게 보수적이고 또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엄청 더 잘해라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채찍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민에 많이 빠져요. 보수적인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엄청 아마 그 평가를 받고 컸을 거야.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그런 물결이 새겨져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마음의 흔적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마음속에 새겨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덕 본 거 있어요? 이런 불안감을 자꾸 곱씹으면 씹을수록 덕이 뭐 이렇게 덕 본 게 있나? 아니면 손해만 나나? 손해만 나잖아. 그럼 자기 마음에 이 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구동을 한번 잘 봐봐.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 자꾸 곱씹을수록
손해나는 거야. 손해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꾸 어떻게 찾고 있으면, 그런 어떻게 답이 있으면야 이미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이 세상에는 어떻게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려면 자기를 바꿔야 돼요. how보다 앞서 있는 게 who야. 누가 무엇을 어떻게잖아. 그러니까 who가 what을 how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how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되고 보다 본질적인 who,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럼 첫째, 이런 걱정 해봤자 나만 손해다라는 깨우침이 있어야 돼. 어떻게 가지고 해결 안 된다. 그런데 who가 바뀌면 how도 자동으로 바뀐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돈이 10억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돈이 5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를 찾는다고 이 사람. 어떻게 100만 원을 만드나. 50만 원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돈이 막 10억이 있다. 그런 사람한테 100만 원 문제는 그게 무슨 문제야. 바로 해결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가 who가 보다 넓어지고 커지고 이렇게 용감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자기가 만든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든 문제를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보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내 행복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부모도 책임져 주진 않아. 안 그래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도 자기 먹고 살기 바빠. 안 그래요? 그렇다고 저 못난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님 먹고 살 것까지 다 뺏으려고 들어오는 그런 자식들도 가끔은 있던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도와드리지 못할 망정 그걸 뺏으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다면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방법은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커질 방법을 찾아 노력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도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 who를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만히 앉아서 방에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현실에 부딪히면 what이 보이고 what이 보이면 how가 저절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즉 인생이란 거는 기회가 찾아올 때 뭐 붙잡아야 된다는데 기회는 누구한테 오냐면 기회인지 알아보는 사람한테 오지 지나간 다음에 저거 18번 버스였네 이러면 무슨 소용 있냐고. 내가 18번 버스 타야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 그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 있냐고. 그렇잖아. 그럼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그 잡을 수 있는 안목과 디테일, 누군가가 나를 그게 써주려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디테일을 갖추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은 집중해야지 자꾸 불안감 때문에 덕본 것도 없는데 자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나쁜 습관에 불과하다. 나쁜 마음의 프로그램을 자꾸 재생시키고 있어서 손해만 나지 덕볼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컨대 무슨 걱정, 근심 문제가 생기면 걱정, 근심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을 정면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결점을 가질까 궁리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답변이 나면 얼마나 좋아. 안 나오거든. 대부분의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의 현재의 나라고 하는 사고의 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고의 틀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돼. 그거를 좀 약간 모함말로 지랄한다고 하는 거고. 한번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약간 SNS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나보다 너무 잘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자신이 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불안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타인과 좀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저도 남하고 비교하면 예컨대 제 나이 또래 뭐 크게 더 성공했다거나 무슨 뭐가 어떤 점이 나보다 낫다거나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불행해지지.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삶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건강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돈 문제, 직업 문제, 친구 문제, 뭐 취미 문제, 철학 문제, 뭐 인생관 문제,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균형을 이루고 하모니를 잘 이루어 가지고 인생을 완성하는 거지. 어느 하나만 뭐 이렇게 뭐 완벽하고 다른 거는 뭐 다른 것들까지 몽땅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어느 하나에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잘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면은 사실 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난 속단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이제 그 하는 것도 자꾸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행복해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지. 근데 문제는 내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것 가지고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옛날엔 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돈이 진짜 1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열심히 일해갖고 10년, 20년 세월을 거쳐서 돈 10억을 드디어 벌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10억이 있으면 행복했다는 마음은 바로 없어져.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뭐 또 다음 조건이 또 따라와. 뭐 예컨대 무슨 직업이 어땠으면, 또 와이프가 이뻤으면, 자식이 공부 잘했으면, 뭐가 됐으면, 이런 게 그러니까 끝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뭘 쫓아다니냐? 나의 행복이라고 새롭게 설정한 기준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인생 정치거든. 그러니까 지가 만든 환상을 쫓아다니는 거야. 행복이란 그림의 파랑새를. 실존하지도 않는 파랑새를. 그거 평생 쫓아다녀서 다 이룰까? 천만이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돼. 이게 진정한 행복인가?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제 됐어, 이건 치워지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닌 거야. 그거는 가설 무대인 거야. 이걸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죽어도 여한이 없고, 더 이상 다른 거에 눈길이 안 갈 수 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그렇잖아. 좀 한마디로 통 크고 깊게 지혜롭게 행복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저 이성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막 목숨 바쳐 쫓아다녀서 결혼했어. 한 10년만 살아봐요. 20년, 30년. 아유, 저 왼수.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너 어떻게 알아? 내가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 그럼 그게 결국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인생 철학이랄까 관점을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그 내면의 평화라는 말이 있잖아. 내면의 평화를 갖춘 사람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그 내면의 평화를 젊은 나이에 이미 어느 정도 갖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도 내면의 평화를 못 갖춘 사람은 결국 어떤 그 유혹이나 충격에 쓰러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사단이 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불멸의 행복인지 아니면 가설 무대에 불과한 일시적인 것인지도 한번 잘 통찰해 봐야 돼요. 정말
조건 있는 행복보다 내면에 지속되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